자, 대입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네 가지는 항상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 끝날 때까지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이 질문을 하는가? 두 번째, 내가 고른 소재가 정말 최적의 소재인가? 세 번째, 어떤 흐름으로 작성할 것인가? 네 번째,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인가?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자소서를 다 쓸 때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 문항의 작성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자소서 쓰죠? 대학교에 가려고. 그쵸? 대학교에 가려고 쓰는데 우리를 평가하시는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전에 먼저 글로써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글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쵸?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은 내용 이런 거를 제대로 전달만 하면 됩니다. 혹시 자기소개서를 감동을 주려고 쓰는 사람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읽는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막 읽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동스러워, 이걸 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자기소개서는 감동을 주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을 입학사정관 선생님에게 제대로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절대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글을 꾸며서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장 짧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는 절대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의 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이 몇 페이지였어요? 혹시 1000페이지 넘어가는 책 있어요? 잘 없을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기본적으로 3장에서 4장이에요. 한 명이. 그러면 보통 아무리 못해도 한 7,000~8,000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자소서, 심한 경우는 10,000페이지가 페이지상으로는 10,000페이지가 넘는 글을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단기간에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재밌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분들한테는 매일매일 야근해야 되는 일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글이 제일 좋은 글이에요? 딱 읽어봤을 때 이 친구가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구나, 이 친구가 뭐 했구나, 바로바로 드러나는 글이 최고의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막 돌려서 막 멋진 표현들 막 다 미사여구 다 붙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글을 읽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요.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한눈에 딱 보여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자소서와 관련된 노하우나 팁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은 아마 두괄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두괄식. 하고 싶은 말을 글의 첫 부분에 적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깔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두괄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고른 소재가 과연 최적의 소재인가? 자, 글을 적을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글감을 적을까 했을 때 일단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수첩이나 연습장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한번 적어볼까? 이거 한번 적어볼까? 이거 한번 적어볼까? 간단하게. 그래 놓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 문항에 최적의 문항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흐름으로 작성할 것인가, 이게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흐름으로 작성할 것인가, 구성이라고 해요. 구성. 우리가 어떤 영화를 한 편 봤다고 치면 이 영화에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영화에는. 그쵸? 처음부터 영화를 하는데 액션 영화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주인공이 등장해서 막 싸움하고 끝나버려요? 아니죠.
처음에 어떤 뭐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게 왜 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다가 그리고 이 주인공의 배경이 좀 나오고 이렇게 설득력을 얻게끔 점점 이야기에 이제 빠질 수 있게끔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글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구성을 먼저 해야 돼요. 구성. 어떤 순서대로 적을 것인가? 상대방이 뭐가 궁금할까? 교수님들이,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뭐가 궁금할까를 생각해보고 그 순서를 먼저 짠 다음에 각 순서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각 문항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을 것인가. 학생들이 가장 잘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기. 이걸 왜 우리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적는 걸 잘 못하나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글을 많이 생략해요. 생략.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자소서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의 글을 보는 교수님들은,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은 이전에는 한 번도 여러분들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소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한류경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주철광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분인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자, 이것도 각 문항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